농가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자주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자주 못 들어와서 죄송스럽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들어온 김에 도시농업은 그전 농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요즘 뭐 도시농업이 이제 한참 뜨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존의 농부들이나 농민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존 농업하고 도시 농업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 농업이 기존 농업을 망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도시 농업 때문에 농산물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도 시중에 좀 흘러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도시농업과 기존 농업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뭐 강의는 아니고요. 그러면 도시농업과 기존 농업의 차이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PPT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농가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도시농업은 기존 농업과 뭐가 다른가요? 농가시 제 131강이네요. 유튜브에서 농가시를 검색하시면은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도시농업의 현황과 순기능입니다. 도시농업이 이제 꾸준히 뭐 확대되고 있죠. 원인은 이제 도시농업이 뭐 이해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취미 여가 활동으로도 굉장히 많이 뭐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정책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게 또 기술센터에도 아예 뭐 도시농업계가 생긴 기술센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많이 뻗어나오고 있는 추세고, 작년 말 기준으로 뭐 212만 명,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어떤 5%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이보다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자, 국내 도시농업의 현황과 순기능입니다. 2010년도 15만 명이던 그 도시농업 인구가 2018년에는 무려 200만 명이 지금 8년 만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14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뜻이고요. 매년 100% 이상 성장이 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텃밭 면적도 비슷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확대되냐면 2010년도에 불과 104헥타였던 것이 2018년도에는 1300헥타로 13배나 이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원인은 농촌이 고향인 그런 도시민 중심으로 그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법과 제도로 이런 것을 뒷받침한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법과 제도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름이 일명 도시농업법이라고 하죠, 이게. 법률에 따라서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 제도화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농업 육성. 그리고 4월 11일 날을 도시농업의 날로까지 또 지정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오늘이 13일이니까 엊그저께가 기었죠. 그날도 뭐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도 오시고 또 미국 대사관 부인이라든지 여기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법을 또 개정을 해가지고요. 기존 농작물 경작 재배에서 수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초 재배라든지, 곤충 사육이라든지, 또 양봉까지 도시양봉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자격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지금 현재 2,000명 넘게 배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2,17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에 근거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 활성화, 아니 도시농업 계획을 지금 신설을 해 놓은 상태죠.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것으로 보고 2022년까지 도시 텃밭을 2,000헥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자 수는 현재 2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기존 농업에 대한 가장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이 기존 농업에 대한 영향이 지금 어느 정도 미치는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자료를 수집하고. 근데 이런 결과적으로는 기존 농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이 확대될수록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이 늘어나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염려하시잖아요. 근데 2017년도 말 텃밭 면적이 이제 1,100헥타 수준이고 이제 1,300헥타까지 물론 늘어났지만 비슷합니다. 전국의 상추, 고추, 배, 무 이런 채소류 면적의 뭐 0.46%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면적들이 뭐 양질의 토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노는 땅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쉼터라든지 옥상 뭐 이런 면적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땅을 사용하는 율은 70% 수준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땅도 아닌 데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는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농업에 대한 그래서 영향을 계속적으로 이제 4-2로 살펴보면요. 생산 효율로 보면은 농업인들의 이제 생산을 통해서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그리고 이제 또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농업은 그 목적이 틀려요. 취미와 친환경 재배를 통한 어떤 치유 힐링, 뭐 이런 정서적인 뭐 안정, 뭐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상업용 재배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지 100%뭐 좋은 토지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30%는 그런 돌모지, 뭐 옥상이라든지 베란다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70%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토지에서 사용하는 것은 토지에서 도시농업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따진다면은 0.23%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도시농업에 이용되는 토지까지 농민이 생산 면적으로 만약에 이제 활용이 되면은 이제 농민들이 뭐 이렇게 도시농업에 이용되는 토지까지 만약에 했을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봤는가 봐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산량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어떤 농산물의 가격 하락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은 농산물에 오히려 이제 가격 지지 역할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 자투리 땅을 어떤 도시인들의 힐링 그런 정서적인 안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의 순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도시농업이 기존 농업과 뭐 경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농 상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이 어떤 생겨가지고 어떤 소비가 늘어난다 이거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의 뭐 67.6%가 어떤 국산 농산물을 애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애착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10%가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5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향토브릭 이런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또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신토브릭 농산물을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애착도가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서 국산 농산물의 과잉 생산 시에는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서로 연계해가지고 또 팔아주기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좀 하니까요. 좋게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이점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시농업단체 그리고 이제 농민단체라든지 농협 등과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농업 전국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이 커질수록 농산물 직거래가 이제 증대가 되고 어떤 팔아주기 운동도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도시농업을 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 규칙이 더 증가한다고 하고요.
또 주말농장 참여자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어떤 텃밭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한다.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옥상 단열 효과로 인해서 그런 실내 온도가 3.5도 정도 내려간다든지, 또 도시 텃밭이 증가함으로써 어떤 일자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도시인들을 막 가르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텃밭 강의도 해야 되고, 뭐 학교 텃밭도 이제 어떤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600명의 뭐 일자리가 또 나온다고 해요, 연간.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하도 되고, 이렇게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한번 보면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사례입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작은 정원 이런 뜻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은 클라인가르텐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에게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로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죠. 사회적인 약자는 우선적으로 임차할 수 있고 한 90평 정도 되는데 100만 곳을 조성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죠. 47,000헥타. 우리나라는 1,300헥타인데 얼마나 활성화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의 어떤 보호 기능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단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들이 그 어떤 그 케어를 하게 되는 사회적 농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도 낮춰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시민 농원이라고 해가지고 채소나 꽃을 기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농원 협회가 이러한 시민 농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적인 장치로는 뭐 도시공원법, 일본도 이제 법적인 정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일본은 한 구획당 한 3평에서 15평 정도 이제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4,092개소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요. 자,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은 얼로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작물을 재배하려는 개인에게 이제 구역을 나눠줘가지고 임대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30만 곳이 형성되어 있고요. 일 구역은 별도로 없으나 한 77평 정도 분양을 해가지고 연간 임대료 한 3만 원 내고 어떤 경작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업자나 퇴직자는 좀 할인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어떤 정신적인 힐링도 하고 어떤 농사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뭐 정신적인 힐링도 얻고 치유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농업의 마무리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을 그 도시농업이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기본이고 어떤 사회 경제적 기업 활동을 통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과 뭐 경관을 보존하고 또 대기 오염을 저하시키고 또 그런 옥상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여름에 뭐 에너지를 절감하는 역할도 하고 체험학습의 기회는 물론이고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그 농산물들을 서로 이제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고 공동체 복원이라고 하죠. 시민 건강 증진 등 여러 그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참 물 주는 것도 이제 또 힘드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노동은 필요하지만은 조금 더 좀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반자동화라고 해야 할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가지고 도시농업이 연계되면은 이 도시농업은 좀 더 편리하게 어떤 도심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농가씨를 검색하시면은 저의 그 다양한 유익한 영상들이 한 150개 이상 나올 거고요. 영상 아래 유익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은 010-9466-9287 김유열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농가씨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오늘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떤 기존 농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시농업과 기존 농업은 서로 보완되고 상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한쪽을 배척하고 이것이 뭐 이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거의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